네, 두 번째는 예외 처리입니다. 프로그램은 예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입출력을 배우고 뭐 파일 라이터, 포엠 라이터 이런 것도 해봤지만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예외가 나오고 이제 현지 프로그래밍 저도 그 이슈를 해결하는 게 제 업무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외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널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크래시가 나요. 그리고 숫자를 0으로 나눌 때 이래도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배열의 범위를 넘어서 접근하려고 해도 이래도 프로그램이 죽어요. 그리고 파일을 여는데 대상 파일이 없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죽지는 않는데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이 죽으면 아주 중대한 이슈, A급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해서 자바에서는 이 예외들을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요. 클래스로 해서 프로그래머에게 던져준 다음에 네가 이것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이런 거를 프로그래머가 대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예외를 이제 최상위 클래스로 자바 랑 패키지에 익셉션 클래스를 해놨고요. 모든 예외의 부모 클래스, 일반적인 예외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익셉션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널 포인터는 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널 객체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멤버 버스에 접근할 때 이거 절대 이게 발생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arithmetic example, exception 이거 같은 0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array out of index exception 이거 같은 경우는 배열은 10개만 할당을 해놨는데 11번째, 10번째 뭐 이런 데다 접근을 하려고 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대부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리스트 쓰시면 이런 array out of index 이런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를 쓰라고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거고 9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IO exception, file not found exception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급 과정에서 예외를 배우실 때는 요 정도의 예외가 있다 하는 거고 이거를 제가 서술적으로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겪는 예외로 이제 환산을 해주면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피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강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예제가 패키지에 공부에 익셉션스에서 따로 빼놨는데, 널 객체를 강제로 만들어 보고요. 오브젝트, 널 한 다음에 여기다 스트링 하면 꽥 하고 죽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NP라고 하는데,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중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널 객체에 대해서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따 실습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대처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그물을 짜놓고 미리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물을 짜놓고 기다리는 게 이제 try catch입니다. try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가 캐치를 통해서 잡아줄게. 나 같은 경우는 이 try catch example에서는 null pointer exception이라는 예외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가 돼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예제에서는 make null pointer exception 예제에서는 null object.toString 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데 중단되지 않고 프로그래머에게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야, 널 포인터 익셉션이 이렇게 왔는데 너 어떻게 처리할래? 그러면 이거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메시지만 출력하고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make null point exception, try catch. 그래서 예외를 대처할 때는 try catch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를 대처할 때는 try catch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y catch를 하는데 내가 이제 준비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null point exception도 발생할 수 있고 exception도 발생할 수 있어. 그 경우에 난 2개를 다 준비했어 라는 뜻이고요. 이 경우에 throw new exception 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이쪽으로 넘어가. 만약에 throw new 뭐 null point exception 혹은 null object가 toString 이라고 호출하게 되면 요 첫 번째 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중의 캐치를 이제 배치할 때는 더 구체적인 것부터 일반적인 순으로 구체적인 걸 먼저 넣고 일반적인 걸 나중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익셉션이 모든 예외 객체의 최상위 객체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실무에서는 익셉션을 캐치하는 거는 되게 좀 하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try catch라는 게 있는데 finally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 try catch를 하고서 try가 되건 안 되건 무조건 실행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 finally에다가 출력을 하는 게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거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도 실행됩니다.
예외가 발생해도 실행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던 발생하지 않던 try에 대한 내용이 실행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finally 하게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것은 이 finally 문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입출력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든지 뭐 파일 입출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외부 자원을 이제 쓰거나 읽거나 할 때 이제 finally문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문법적으로는 try, catch, finally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inally문은 그 예외가 발생하던 발생하지 않던 실행된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퍼드 리더를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예제를 할 때 이 샘플 텍스트, 파일 텍스트라는 게 무조건 존재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제를 만들어 놨지만,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하는 파일이. 그런 경우에 대처할 때는 파일이 없습니다. IO exception이 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만약 대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file not found exception 블록으로 이동하는데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을 맨 처음에 접근할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읽을 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이 출력이 되고, 뭐 읽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파일이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중간에 크래시가 날 수도 있고, 파일이 뭐 쓰여 있다 그 중간에 망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예외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캐치가 있고, 그 어떤 경우에도 파일을 읽은 다음에는 파일을 닫아줘야 되고 스트림을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반드시 하기 위해서 br.close 이렇게 이걸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 finally 문을 넣도록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앞서 배웠던 이제 포엠 라이터도 이제 IO exception들을 처리하기 시작해서 catch 정말 길죠. 이것들을 다 처리하면 이렇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무 프로그램이라는 게 진짜 이렇습니다. 내가 해피한 이 해피패스라고 하는데, 이 해피패스가 실행되고 나는 코드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예외가 발생한 것들을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결국 자바 중급 과정부터는 다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외를 막을 거냐, 어떻게 예외를 예방할 거냐, 어떻게 예외를 대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예제들을 이후에는 더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포엠 라이터에서 라이트를 할 때도, 리드 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라이트 할 때도 문제가 있고, 파이널리에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 파이널리가 참 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파이널리문을 한 방에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 오토 클로즈 구문입니다. 이 오토 클로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보면 그 파이널리가 엄청 길어요. 파이널리 엄청 길어요. 예, 파이널리 긴 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try with resource라고 하거든요. 이 문법을 try with resource라고 하고요. try catch만 있는데 finally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tr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 괄호 열고부터 괄호 닫고, 여기 부분에 있는 요 br 변수에 대해서 클로즈를 자동으로 finally를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ry with resource 문을 사용하면 이 복잡하고 긴 finally 문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리딩을 할 때 이렇게 br 한 다음에 요 try에다 넣어주시고 나서 try catch 하시면 이제 스트림을 자동으로 닫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이제 포엠 라이터 v3에다 적용을 했어요. try catch만 있지만 finally가 마치 있는 것처럼 try with resource 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실습 세션입니다. 먼저 이제 예외에 대해서 이제 아마 알아볼 거고요. 널객체를 강제로 만들어 봤어요. 강제로 만든 다음에 이 toString 메서드, 아무 메서드나 호출하셔도 돼요. 뭐 해시 코드를 하셔도 되고, 뭐 어떤 메서드를 호출을 하시든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죽어버리거든요.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make null point exception 첫 번째 예제.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나오죠. NP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고 여기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치명적인 A급 이슈입니다. 그렇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try catch 문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null pointer가 아니죠. 강제로 null 객체를 만든 다음에 할당을 한 후에 try catch 문에다가 나는 null pointer exception NP를 이미 대비하고 있어 하면은 첫 번째 문장이 실행되고 두 번째가 실행될 때 크래시가 나지 않고 캐치문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시스템 아웃 println이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죠. 실행을 하면 네,
실행이 되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이 실행된 다음에 null point exception 발생해가지고 여기 메시지도 한번 찍어보는데 null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요 이제 get 메시지 하시면 이제 저 예외 객체에 이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통 로그로 출력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거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크레이트 캐치가 날 수 있는 걸 대비를 이미 했고 대처를 한 다음에 마지막 확인까지 이 문장이 이제 실행됩니다. 앞서 예제에서는 실행이 안 되지만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이 문장은 실행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ry catch를 하실 때 null point exception이 그래서 구체적인 예외부터 일반적인 예외까지 이제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만약에 exception이 발생하면 여기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면 여기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네, exception null 이렇게 발생하고요. 만약에 이제 null point exception을 강제로 발생시켰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강제로 발생시키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런 거 이렇게 null point exception 발생. 그래서 발생되는 예제에 따라서 예외에 따라서 여기 있는 메시지를 실행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예제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try catch finally. try catch finally. 이제 finally는 정상적인 코드에서도 실행되고 그다음 비정상적인 코드에서도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정상적인 코드, 예외가 안 발생했으니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도 실행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술 예외 발생을 시켰고, 여기로 넘어가서 arithmetic exception 발생, 산술 예외 발생, 그 다음 마지막으로 final, 이 문장은 finally 실행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문법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그 IO exception, 그러니까 입출력 예외를 이제 앞서 배웠던 버퍼드 리더나 포엠 리더, 포엠 라이터 등의 이제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파일 리더를, 버퍼드 리더를 생성하지만 앞서선 버퍼드 리더 BR은 new 버퍼드 리더 해서 new 파일 리더 이게 한 번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 try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IO exception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파일이 없다거나 아니면 읽는 걸 준비하다가 깨졌다든가 뭐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읽은 게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캐치 한 다음에 IO exception 발생한 걸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리턴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원래 그 null point exception이나 어떤 파일 exception이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 비정상 종료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이 프로그램은 파일을 읽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출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파일이 없으니까 그냥 파일이 없구나 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y catch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IO exception 이 IO exception이 뭔지 보려면은 요거나 요거에 이제 그 자바독을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파일 리더를 보시면 여기 IO exception, throw IO exception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catch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별 API 문서를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입출력의 경우는 거의 IO exception 하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운 건 file not bound exception하고 IO exception이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일 리더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readline을 통해서 읽어드리는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또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또 프로그램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도록 이제 캐치문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퍼를 읽는 게 정상적으로 끝났던 아니면 예외적으로 끝났던 파일은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final 리문에서 이렇게 파일을 닫아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닫는 게 참 복잡하죠. 왜냐면 파일을 닫다가도 또 문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IO exception을 캐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try with resource라는 이제 문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finally를 해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final 문에다 그냥 br.close 하시면은 이거 자체가 요거 하나만 하시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보통 운영체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운영체제가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fully 해주는 게 중요하거나 아니면 try with resource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이 내용은 사실 뭐 버퍼드 파일 리더랑 동일하니까 실행해 보시면 그냥 내용을 읽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 샘플 텍스트 파일을 내용을 읽어가지고 이거 샘플 텍스트 파일 여기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그냥 출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엠 라이터 이제 서시 윤동주의 서시를 하는 것을 이제 입출력에 try catch
finally 이게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적용됐다. 그리고 write 할 때도 try, catch, finally 이렇게 적용돼 있다. 그러니까 IO를 할 때는 예외 처리를 뭐 어떻게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읽거나 쓸 때는 항상 읽었는데 파일이 없는지, 읽을 수 있는지, 파일을 쓸 수 있는지, 파일을 덮어 쓸 건지, 쓰다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들은 다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 아까 포엠 라이터 이제랑 동일하니까요. 객체를 생성해서 파일을 읽고 포엠 카피를 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앞서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원본 내용 그대로 서시윤동주에서 그 원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꼭 배워 가셔야 될 try with resources 이제 문법입니다. 이게 뭐 외울 게 아니고 그냥 try에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앞선 예제에서는 BR 생성할 때도 되게 복잡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BR 따로 빼가지고 이거를 BR에서 new로 해줘가지고 또 finally를 따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이 try with resource에서는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try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BR 변수를 버퍼드 리더를 이제 생성을 하시고 여기 필요한 그 캐치 이제 뭐 파일 아바운드랑 IO 익스텐션만 잡아주시면 클로즈 파이널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엄청 짧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try with resource까지 배우시면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샘플 텍스트 4줄짜리 짧은 거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 출력을 할 때 훨씬 더 단순해졌죠. try with resource는 꼭 배워가시고요. 요거는 실무에서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장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